조용한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잔의 물. 한 잔은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려졌고 다른 한 잔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그 질문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냐고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20년 전 그날, 내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실패, 가장 큰 상처, 그리고 가장 큰 후회. 그 중심에 있던 학생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여자친구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니면 축하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3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2월 28일. 내 교직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준비한 작은 송별회. 30년이라는 시간이 케이크 위에 초처럼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서울 강북에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정확히 30년. 그동안 가르친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학년에 대여섯 반을 맡았으니 한 해에 약 200명. 30년이면 6,000명쯤 되겠네요. 6,000명의 얼굴, 6,000명의 이름, 6,000개의 이야기.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착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개성 넘치는 아이들. 그리고 문제아들. 교사라면 누구나 있습니다. 평생 잊히지 않는 학생. 후회로 남은 학생. 나에게는 그 학생이 강지민이었습니다. 2004년 3월. 2학년 7반 담임은 박성훈 선생님이 맡아주세요. 교무실에서 학급 배정을 받던 날 옆자리 선배 교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성훈아, 너 올해 7반 담임이지? 네, 왜요? 그 반에 강지민이라는 애가 있어. 조심해. 강지민? 작년에 내가 담임이었는데 손을 못 쓰겠더라. 수업 방해, 지각, 무단 결석. 뭐 안 하는 게 없어. 부모 상담도 안 통해. 아버지는 연락 안 되고 어머니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나이. 교직 10년 차의 노련함.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가 잘 지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월 2일 첫 조회 시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학생들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한 여학생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지민. 출석을 부르자 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손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를 까딱했을 뿐. 제대로 대답해. 네. 그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 학생은 쉽지 않겠구나. 처음 몇 주는 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지민. 키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158cm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 항상 교복을 구겨 입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매거나 아예 안 맸습니다. 책상 위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재미없어, 하기 싫어, 집에 가고 싶다. 같은 말들이 연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거의 엎드려 있었습니다. 깨우면 일어나긴 했지만 5분도 안 돼서 다시 엎드렸습니다. 성적은 전교에서 꼴찌 수준. 특히 내가 가르치는 국어는 100점 만점에 20점세.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준비를 하려고 교실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직 아침 조회 전이라 학생들이 몇 명 없었는데 강지민이 책상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강지민 뭐하니? 놀란 듯 그 학생이 급히 공책을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자. 숙제하는 거야? 아니요. 공책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 오는 창가에 혼자 앉아 빗물 소리를 쐰다. 하나, 둘, 셋. 언제쯤 그칠까? 이 비가. 내 마음의 비가. 서툰 솜씨였지만 뭔가 절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쓴 거야? 네. 시 쓰는 걸 좋아해? 강지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책을 빼앗아가듯 가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강지민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강지민, 방과 후에 좀 남아라. 어느 날 나는 강지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교무실 상담실에 둘이 앉았습니다. 강지민은 불편한 듯 계속 발을 꼬고 풀고를 반복했습니다. 선생님이 너한테 관심이 많아. 알지? 네가 시 쓰는 거 봤어. 재능이 있어.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야. 선생님이 30년 넘게 국어를 가르쳤는데 너 같은 감성을 가진 학생은 드물어. 강지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근데 왜 수업 시간에는 엎드려 있어? 공부하기 싫어? 재미없어요. 뭐가? 다요. 학교도 공부도 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집에서 힘든 일 있어? 그 질문에 강지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없어요. 지민아, 선생님한테는 말해도 돼.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니?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머니는 바쁘세요. 그 말투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강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시락을 안 싸오는 날이 많아서 가끔 내 점심을 나눠줬습니다. 선생님 배불러요. 너 먹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으면 깨우는 대신 다른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잠이 필요한 아이구나 생각했으니까요. 시를 좋아한다기에 방과 후 문예반을 만들어서 강지민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지 않더니 세 번째 초대해 왔습니다. 그날 문예반에서 다른 학생들이 자기가 쓴 시를 낭독했습니다. 강지민은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민아, 너도 읽어볼래? 싫어요. 왜? 부끄러워? 강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읽어줄까? 강지민이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이다. 교실에 있어도 없는 사람.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 손을 흔들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는 점점 투명해진다.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무언가 느낀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강지민을 봤습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거 정말 좋은 시야. 강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진심이야. 그날 처음으로 강지민이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확실히 웃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변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5월 어느 날. 선생님, 강지민이 또 학교 안 왔어요. 학급 부반장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결석 3일째.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강지민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보니 학교에서 멀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낡은 빌라 3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민 담임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여성은 어색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대낮인데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거실에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 싱크대에는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민이 어머니시죠? 네. 지민이가 3일째 학교를 안 나와서요. 혹시 아픈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방에서 안 나와요. 방에 있어요? 나는 안쪽 방문을 봤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지민아, 선생님이야. 문 열어줄래?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민아, 선생님이 걱정돼서 왔어. 제발 문 열어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강지민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아파? 아니요. 그럼 왜 학교를 안 와? 가기 싫어요. 왜? 그냥요.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민이한테 무슨 일 있었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애한테 신경 못 써줬어요. 일도 두세 개씩 뛰고 있고. 아버지는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지민이가 중학교 때부터 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나간 게 충격이 컸나 봐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해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지민을 다시 봤습니다. 지민아, 내일부터 학교 나올 수 있어? 선생님이 기다릴게. 꼭 나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지민은 학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안 하고 점심도 안 먹고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지켜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월 중순. 선생님, 큰일 났어요. 복도에서 학생들이 소리쳤습니다. 강지민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다 걸렸대요. 나는 뛰어갔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 생활지도부장과 여학생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강지민 데리고 가세요. 강지민은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반항적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아, 선생님 따라와. 교무실로 데려가려는데 강지민이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지민아, 왜 선생님이 절 간섭해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주변 학생들이 쳐다봤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강지민은 처음 봤으니까요. 지민아, 지금 흥분한 거 알아.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선생님은 쟤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요? 선생님은 네가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선생님도 어차피 저 포기할 거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절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다 포기해요.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어차피. 강지민은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나는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고 무엇보다 강지민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차피 포기할 거라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후 학교에서는 강지민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교내 흡연은 중대한 규칙 위반입니다. 특별지도 대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생활지도부장의 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학생은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박 선생님 이미 몇 번째 기회입니까? 지각, 결석, 수업 태도. 이제는 흡연까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교감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선배 교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성훈아,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리가 모든 학생을 구원할 순 없어. 하지만 나도 30년 가르쳤어. 알아? 어떤 학생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본인이 변할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어. 그래도 너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날부터 나는 강지민에게서 조금씩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도시락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문예반 참석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교무실로 따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강지민은 그런 변화를 눈치챘을 겁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강지민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하지만 선생님도 지쳤어. 그렇게 2학기가 지나갔습니다. 강지민은 더 깊은 문제 학생이 되어갔습니다. 무단결석이 잦아졌고 성적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11월쯤 강지민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민이가 검정고시 준비한대요. 자퇴하겠대요. 그렇군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지민이 좀 설득해 주세요. 학교를 그만두면 안 되는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이제 내 책임이 아니구나. 12월 강지민은 자퇴서를 냈습니다. 마지막 날 강지민이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민아. 강지민이 멈췄습니다.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강지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24년 3월 5일. 퇴직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 가던 습관이 남아서 6시 30분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아내는 요가 수업이 있다며 나갔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준호. 응, 왜?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소개시켜드릴 사람 있어서. 소개? 누구를? 그게 제 여자친구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올해 31.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입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소개시켜준다니 심각한 관계인 모양입니다. 아, 그래? 좋지. 언제? 이번 토요일 저녁 어때요? 강남에 괜찮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한테도 말했어? 네, 엄마는 벌써 설레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준호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대요. 이번 토요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요? 헐, 저 지금 너무 떨려서 요가 집중이 안 돼요. 나도 사실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 혹시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사람.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길. 토요일 저녁 6시.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 아내와 나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서 근처를 산책하다가 정확히 6시에 들어갔습니다. 예약자 성함이? 김준호요. 아, 네. 안쪽 테이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보, 떨려요.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6시 10분.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성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단아한 헤어스타일. 키는 평범했고 인상은 차분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설마. 아빠, 엄마, 이쪽은 제 여자친구 강지민 씨예요. 강지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여성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20년 전의 그 학생. 고개 숙이고 어두운 표정으로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학생.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눈빛, 밝은 미소, 똑바른 자세. 하지만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강지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민입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도 알아본 것입니다. 20년 만에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아내의 말에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의자를 당겼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마저 나를 고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지민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20년 전 교실 맨 뒷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아이와 겹쳐 보였다. 메뉴판이 놓였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파스타, 스테이크, 와인.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현실감 없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지민 씨는 뭐 드실래요? 아들이 물었다.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였다. 아마 이 어색함을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강지민의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한 단어가 모두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처럼. 아내가 물을 따르며 웃었다. 긴장되시죠? 저희도 그래요. 아들 여자친구 처음 만나는 날이라. 강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조금요. 그 미소가 더 나를 괴롭혔다. 그 아이는 이렇게 웃는 법을 몰랐었다. 항상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을 피하던 아이였다. 지민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아내의 질문에
강지민은 잠깐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변호사입니다. 그 순간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포크가 접시에 살짝 부딪혔다. 어머, 변호사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네. 지금은 형사 쪽 일을 하고 있어요. 형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누군가를 변호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입증하는 사람. 말로 싸우는 직업.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목을 보았다. 그 아이가 말을 아끼던 이유를, 침묵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밤을 떠올렸다.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서울대 법대 나왔고요. 사법연수원 수료했습니다. 아내는 감탄사를 내뱉었고 아들은 어깨가 으쓱해졌다. 와, 대단하다, 진짜. 나는 그저 물잔만 바라보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민이 나를 힐끗 보았다. 마치 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눈빛. 선생님. 그 한마디에 공기가 굳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이요? 아내도 나를 봤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 지민 씨는 아빠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이었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 들었다. 네. 아들의 웃음이 멈췄다. 언제요? 20년 전. 고등학교. 강지민이 고개를 숙였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내는 나와 강지민을 번갈아 보았다. 그럼 그때 담임이셨던 거예요? 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강지민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는 사이라고 말하기엔 저는 그때 문제아였거든요. 문제아. 그 단어를 그녀의 입에서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민 씨. 내가 말을 하려 했지만 강지민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말할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선생님은 저한테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있는 분이에요. 아내는 숨을 죽였고 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저 고등학교 자퇴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왜 끝까지 안 잡아줬을까? 왜 나를 포기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들이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접시 위에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다. 강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요. 선생님이 처음으로 제 글을 사람 앞에서 읽어준 분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이후로 제가 투명인간은 아니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 말에 20년 전 교실의 공기가 다시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식사는 상견례가 아니라 20년을 건너온 한 문장의 결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가장 불편하고도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식사가 끝날 무렵 우리는 모두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다. 접시 위에는 아직 음식이 남아 있었지만 누구도 더 손을 대지 않았다. 마치 이 자리에서 더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서로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버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잠깐만 나가 있을게요. 두 분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배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들은 참 많이 자랐다. 괜찮다, 준호야. 내가 말했지만 아들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진짜로요. 지민이 아니, 강 변호사님도 괜찮으시죠? 강지민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아내도 상황을 이해한 듯 가방을 들었다.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두 분 천천히 말씀 나누세요. 그렇게 테이블에는 나와 강지민만 남았다. 조용했다. 레스토랑의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물잔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지민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아이를 그렇게 불렀다. 강지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네, 선생님. 아까 미워했다고 했지.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네. 많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내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아직도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걸 보면
내가 완전히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까? 이기적인 질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물었다.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용서받고 싶어서. 강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른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선생님이 저를 멀리 하셨는지, 왜 더 이상 부르지 않으셨는지.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그래서 더 망가졌어요. 아, 역시 난 포기당하는 애구나. 역시 나는 끝까지 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20년 동안 내 마음속에서 썩어가던 기억을 다시 꺼냈다. 지민아,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내가 교사였지만 사실은 너무 부족한 어른이었어. 선생님, 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포기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지키지 못했고 너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했다. 강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 그때 자퇴하고 정말 많이 방황했어요. 검정고시 준비하면서도 계속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왜 나를? 선생님이 처음으로 제 글을 작품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녀는 웃었다. 조금 울음 섞인 웃음이었다. 그 말 하나 때문에 저는 글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버리지도 않았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법을 공부했어요. 법이요? 말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빼앗긴 사람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곳 같아서요. 강지민은 또렷하게 말했다. 선생님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 순간 내가 평생 교단에서 찾고자 했던 답이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선생님. 강지민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 선생님을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존경해요. 그럴 자격 없어. 아니요.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 말에 내가 평생 안고 살아온 후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아들과 아내가 돌아왔다. 아내는 우리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기 잘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도 나를 봤다. 아빠?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준호야. 네. 너 좋은 사람을 만났다. 강지민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그리고 지민아. 나는 미소 지었다. 이번엔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를 응원할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교사로서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니라는 걸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과는 늦을 수 있지만 진심은 시간을 건너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라디오를 켜지도 않았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강남의 밤거리 불빛이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20년 전 교실에 머물러 있었다. 아빠? 운전석에 앉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까 괜찮았어요?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괜찮다기보단 받아들여야겠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이 많이 고민했어요. 아빠랑 만나는 거.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 네. 혹시 상처받으실까봐, 혹시 싫어하실까봐요. 나는 웃음처럼 숨을 내쉬었다. 싫어할 자격이 내가 있겠니? 아내가 조수석에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 오늘 정말 많이 컸어요. 내가? 응. 예전 같았으면 말 못했을 이야기들, 오늘은 다 하더라. 나는 창밖을 보았다. 교사였던 나는 늘 옳은 말을 가르치려 했지만 아버지가 된 지금에서야 필요한 말을 배우는 중인지도 몰랐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말했다. 아빠, 저 지민이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잠시 멎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아빠 마음이 중요해요. 나는 신발을 벗다 말고 멈췄다. 준호야. 네. 아빠는 말이다. 너한테만큼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보고 싶다. 아들의 눈이 붉어졌다. 그러니까 지민이를 내 제자였던 아이가 아니라 네가 선택한 사람으로 보려고 한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았다. 그 품이 어느새 내 어깨를 넘어선 아들의 품이
조금 낯설고도 든든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지민.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교실 맨 뒤에서 고개를 숙이던 아이. 자퇴서를 들고 교무실을 나가던 뒷모습. 그리고 오늘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던 변호사의 얼굴. 사람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 질문이 생겼다. 나는 과연 변했는가? 며칠 뒤 강지민에게서 문자가 왔다. 선생님, 아니 아버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따로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다. 그래. 커피 한잔 하자. 약속 장소는 조용한 동네 카페였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래. 잠시 어색한 침묵. 저 오늘은 변호사로서도 아들 여자친구로서도 아니라 그냥 강지민으로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선생님께 받은 상처를 선생님께 되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민아. 그래서 더 잘 살고 싶었어요.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오늘은 그걸 증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녀는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졌다. 지민아. 네. 나는 좋은 교사는 아니었다. 아니에요. 아니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사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교사는 과거를 가르치지만 아버지는 미래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비로소 아버지라는 자리에 조심스럽게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베란다 화분에 흙이 어느새 말라 있었고 아내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아내의 말에 나는 신문을 접었다. 그래 보여? 응. 예전엔 가끔 멍하니 앉아 있었잖아요. 이제는 생각하는 얼굴이야. 나는 웃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후회는 늘 과거만 바라보게 하지만 생각은 미래를 향해 고개를 들게 한다. 그날 오후 강지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아니 아버님.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부모님 뵙는 자리 함께 해도 될까요?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나는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네. 아직도 호칭이 헷갈리나 보다. 그녀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요. 그래도 불러도 되죠? 그래. 천천히 하자. 잠시 침묵. 아버님. 그 한 단어가 이상하게도 가슴을 찔렀다. 네. 혹시 불편하시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려도 돼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다. 기다릴 이유는 이제 없어. 그 주말 양가 상견례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흘러갔다. 지민이의 부모님은 소탈했고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따뜻했다. 지민이는 어릴 때부터 말이 적은 아이였어요. 어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혼자서 길을 잘 찾는 아이였죠. 그 말이 나올 때 지민이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았다. 그리고 준호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제 이 아이는 누군가의 학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라는 것을. 식사가 끝나갈 즈음 지민이 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 아니 사돈. 그 호칭에 모두 웃었다. 지민이 학생 때는 어땠습니까? 순간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지민이의 눈이 나를 향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든 아이였습니다. 지민이의 어깨가 굳는 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늘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지민이 어머니가 눈시울을 훔쳤다. 그걸 선생님이 알아봐 주셨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땐 다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이는 말없이 창밖만 보았다. 지민아. 네. 아까 그 말. 괜찮았니? 그녀는 잠시 있다가 말했다.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그 시절을 부정당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이 있어. 뭔데요? 그때 널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도망친 거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요. 응. 지금은 도망치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혼자서 학교 앞을 찾았다. 이미 교문은 새로 바뀌어 있었고 내가 가르치던 교실은 리모델링 중이었다. 운동장 한쪽에 서서 나는 속으로 말했다. 강지민, 그리고 수많은 이름들. 선생님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너희를 잊지는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교실 창문에서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날 밤 지민에게 메시지가 왔다. 아버님, 저 결혼식 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축사. 아버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나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곧 답장이 왔다.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진짜 마음이면 충분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선생님으로서의 나는 끝났지만 아버지로서의 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결혼식 날 나는 연단 위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생각보다 많이 떨렸다. 수천 번 교단에 섰던 사람이었는데 이 자리만큼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하객들 사이로 지민과 준호가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설명이 필요 없는 확신처럼 보였다. 저는 교사였습니다. 첫 문장을 꺼내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수많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민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 아이는 조용했고 자주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어른들에게 기대하는 법을 일찍 포기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도우려 했지만 끝까지 곁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늦은 숙제를 제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객들 사이가 조용해졌다. 지민아, 나는 처음으로 교단이 아닌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불렀다. 너는 잘 자라줬고 혼자서도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고 있다.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하자면 정말 자랑스럽다.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준호는 그런 지민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나는 알았다. 어떤 교육은 성적표로 남지 않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서야 완성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오늘 정말 선생님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그냥 어른이었던 것 같아. 집에 도착해 불을 켜니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의 나와 교실 가득 앉아있던 아이들. 나는 사진 앞에 잠시 섰다. 그때는 몰랐다. 모든 만남이 그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모든 후회가 언젠가는 다른 이름으로 돌아온다는 걸.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인생의 가장 늦은 순간에 가족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나는 불을 끄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